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자 소식, 그리고 GTX D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GTX D노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대로 추진될 건지, 아니면 강남 직결 방안이 추진될 건지 영상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가 임명될까요? 보통 이제 크게 세 부류예요. 학계에서 오거나 아니면 이제 관료 출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들어갑니다. 학계 출신은 이제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고요. 관료 출신은 현재 국토부 장관인 박상호 국토부 장관. 이 사람은 국토교통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노영우 국토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었죠. 이 사람은 기재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출신도 있어요. 김영미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죠.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정치인 출신이 지명이 됐습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19대, 21대, 22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시민행동 21대 공동대표 출신이고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어서 이번에 국토부 장관 지명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자 굉장히 무거운 중책을 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출범부터 제한급이다, 역대 가장 운 없는 정권의 탄생, 금리 인하 사이클과 2029년까지 공급 부조가 우려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권 초부터 과열이 나와서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수하고 진보 이런 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권 초에 공공택지가 부족하면 예외 없이 시장 과열이 임기 내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잘하잖아요.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집을 많이 공급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당연한 줄 알아요. 하지만 집이 부족해서 과열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 손가락질을 받겠죠.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은 잘해야 본전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게 있어요. 김윤덕 의원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하면 3기 신도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 이게 2021년 5월 기사였습니다. 이때 재보궐선거 에서 좀 참패를 하고 나서, 야, 이거 우리가 집주택 정책을 잘못 세웠다, 이제 비난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정상 과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 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도록 하는 길이다.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고 이게 규제론자인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부동산이 과열되면 나오는 정책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세금 규제, 대출 규제, 거래 규제, 마지막으로 공급 정책 등이 있겠죠. 자, 세금 규제는요, 기획재정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세금 관련 규제가 주를 이뤘고, 부동산 대책에 이제 총대를 맨 것이 바로 기획재정부였어요. 기획재정부가 주도를 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금융위원회가 참여를 했죠. 자,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대출 규제 중심으로 이제 대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현재 관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국토교통부는 뭐 하나요? 거래 규제나 그 이제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관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언론의 평가는 어떠냐? 김윤덕 규제 완화론자, 용적률 상향과 공공주택 확대 심실리거, 그래서 실수 중심 공급 확대 정책 주도할 것이고, 투기 문제에는 무관용 원칙 전망된다. 수도권 지방경차 해소도 나설 듯 5급 3특 이 대통령 공약 구체화. 그래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자 소감 발표에서는요, 선호 입지에 양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자한테 주어진 임무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공급 부족 우려 해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 과열 대응 방안. 세 번째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 개발. 각 정부는 자기 정권에 맞는 주택 공급 유형이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그리고 통합 임대주택을 만들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홈이라는 브랜드를 추진했다가 이번 아마 다 폐기되고 새로운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공사비 급등에 지연된 이제 도시철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교통 정리할 건지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달려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토균형발전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주어진 임무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GTX D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1일 날 2025년 제7차 제적사업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여기에 서부선 광역 급행열차가 통과가 됐습니다. 김포시 장기역을 시작해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고요. 일명 GTX D 노선이라 불리죠. 그래서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는 이제 신설로 노선을 하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역부터 청량리역까지는 GTX B 노선과 공동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청이 됐고요. 2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됐어요. 현재 확정된 GTX D 노선은요, 김포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그리고 대장 신도시를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포나 인천이나 모두 다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을 챙겨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GTX D 노선 사업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컸었죠. 2010년 기사 보겠습니다. 강동구 GTX 노선 유치 서명 운동 10만 명 돌파. 이 당시에는요, 이제 코로나19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GTX의 G자만 나와도 막 집값이 몇 억씩 올라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GTX D 노선을 유치하려고 각 지자체에서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김포에서 인천을 시작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강남을 지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발표를 딱 해놓고 봤더니 아이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가네. 그래서 와, 사람들 좋겠다, 김포 사람들 좋겠다, 부천 종합운동장 빨리 가서, 이런 비꼬는 말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반발이 거세졌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 B 노선을 같이 활용해서 직결로 청량리역까지 연결해 줄게. 그럼 여의도도 갈 수 있고 용산도 갈 수 있고 서울역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달랜 상태에서 GTX D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신청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노선이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GTX D 노선을 Y자로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시작하고 김포에서 시작해서 서울 강남권으로 연결하는 방안. 그래서 원래는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런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4년 1월 GTX D 노선, E 노선, F 노선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요, 후보 시절에 이 노선을 일단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했어요.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GTX D 노선의 호재 지역인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는 이미 5호선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지금 단계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뭐 비시값이 1을 못 넘는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얘가 뭐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거라고 보긴 봐요. 왜 김포 골든라인의 혼잡도가 너무 심각하고 이 지역이 교통 소외 지역으로 굉장히 지역 주민들 불만이 많이 쌓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자, 5호선이 어딜 가요? 마곡과 여의도하고 광화문을 가죠. 자, GTX D 노선 원하는 대로는 어디로 간다? 여의도, 서울역, 용산을 간다는 겁니다. 3대 업무지구 중에서 여의도하고 도심권 접근성을 감안하면은 GTX D 노선을 까는 게 그렇게까지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5호선이 확정이 된다면. 아마 의견이 달라질 겁니다. 야, 이거 하루라도 빨리 찾고 가는 게 중요하다. 언제까지 그 경전철만 타고 다닐 거냐? 그리고 새로운 GTX D 노선 봐라. 저게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할 수 있겠냐? 비현실적이다. 지금 2호선이랑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지 않습니까? 노선이. 그럼 이것도 분명히 바뀔 것이고, 바뀌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다. 우리는 착공을 빨리 해서 무엇인가 서울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강남 가는 GTX D 노선이다. 봐라, 여의도하고 도심권은 5호선으로 가지 않냐? 그럼 뭐하러 비슷한 노선의 GTX D 노선이 있는다고 무엇이 집값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눠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걸 교통정리를 새로운 국토부 장관 지명자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2024년 1월에 GTX D 노선이 발표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12일 멤버십 영상에서 이번 겨울에 상급지 매수 전략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체크해 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삼매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